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그 중국이 전 세계의 히토류의 90%를 수출하고 있답니다. 히토류. 히토류, 네네.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희귀한 토가 뭐죠? 흑토죠. 흑이죠. 흑. 희귀한 흙. 근데 미네랄이니까 광물? 광물이죠. 사실 네, 광물에 더 네. 가깝고요. 희귀 광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이게 왜 갑자기 몸값이 올랐냐? 1970년도만 해도 저희 이제 세계가 우리는 그런 걸 못 겪어봤지만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 그렇죠. 오펙이 한 게 뭐였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기름값을 조정할 거야. 우리 이제 기름 들 만들래. 공급을 우리가 조절을 하겠다. 해서 났던 게 석유 파동입니다. 네. 그 뭐라 그러죠? 석유 파동이라고 그러나? 맞아요. 석유 파동입니다. 아 맞아요. 네, 1차 석유 파동, 2차 1차 석유 파동. 네네. 그 뉴스를 뉴스랜다.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는 지금 뭐 별 생각 없이 살지만 그때 당시에 쇼크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1차 파동 때도. 네네. 그 2차 파동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원, 특히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비해야 되는 필수 자원이 갑자기 끊긴다. 그 저번 방송에 했던 퍼니 게임인가요? 네. 약간 그런 상황에 몰린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기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중요하죠. 기름은. 그렇죠. 차를 몰아야 되죠. 난방을 해야 되죠. 게다가 석유도 떼야 되죠. 온도 만드는 게 이제 기름입니다. 섬유를 이제 기름에서 뽑아내서 이제 옷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70년대에 그런 상황이 닥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닥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난리는 비교할 수 정도의 난리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히토류가 왜 중요해지기 시작했느냐? 탈탄소화 그리고 탈산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커요. 배터리 만드는데 그리고 모터 만드는데 반도체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져 있고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중국에서 미국 그 록히드 마틴이었나? 그 두 개 메이저 국방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히토류를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말로는 25년의 전쟁을 하네, 27년의 전쟁을 하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서로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우리 히토류 그 두 회사 단 주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를 봤는데 이제 바이든은 딕테이터다. 독재자다라는 네. 말했다고 이제 뉴스에 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쓰면 사실 안 됩니다. 국제 외교 관례상. 그렇죠.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을 너 독재자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강한 공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외교를 단절하겠다고 해도 할 말은 사실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실제로 악의 축이라고 해놓고 단절시켜버렸죠. 그렇죠. 독재자도 아닙니다. 그냥 악의 축으로 묶어버리고는 그때는 세 나라 됐나 네 나라 됐나 완전 세계화 절단을 시켜버렸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 중국이 90%를 수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업종 두 개가 뭡니까? 반도체. 그리고 하나 뭐죠? 뭔가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저희 배터리? 네, 2차 전지인데 네네. 두 개 다 히토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태까지 잘 받아 썼고 중국에다 그 받은 걸로 우리가 또 가공을 해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막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수출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그 자석이 하나 들어간대요. 영구 자석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코발트 뭐 사토류 뭐 이게 있어요. 네네. 두 가지 종류의 그 자석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모터를 잘 못 돌립니다. 배터리도 잘 못 만들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모터를 뭘 돌리는 데 쓰냐면 자동차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2030년부터는 뭐 유럽에서는 목표로 하는 게 2030년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은 2030년이었나 2035년부터는 탄소로 돌아가는 차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엄청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자석이 들어갑니다. 모터에. 그리고 그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도 모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석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시 그냥 탄소를 떼야 돼요. 네. 석유를 떼야 되고 석탄을 떼야 되고 화석연료를 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북극이 녹겠죠. 그렇죠. 그렇죠. 남극도 녹겠죠. 없습니다 이제.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나오고요. 호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호주에 돈을 엄청 지금 빌려주고 있어요. 저리에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지금 중국을 끊어내고 그 히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 호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히토류 동맹이라는 미국, 일본, 호주가 지금 여태까지 중국에서 받던 히토류 수입을 막고 호주가 이제 그런 히토류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그 발돋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이제 우리 그냥 단순 수출만 하지 않는다. 와서 공장을 지어라.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수입 수출 비중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시 수출 1위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0%까지도 지금 수준이 50%인가 30%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속도가 점점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이 히토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서냐는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수출도 미국에 더 많이 하고 있고 잠깐 이제 막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친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여행 많이 가고, 네. 중국으로 학교도 많이 갔어요. 중국으로 유학도 많이 네, 가고 네, 그럴 네.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진짜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놀러 간다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잘 안 가죠. 잘 안 가죠. 네. 굳이 막 이런 느낌이죠 이제는. 네.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됐고요.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시기는. 사실 제일 컸던 건 사드죠. 그렇죠. 사드로 모든 게 이제 확실해졌죠. 네. 사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확실해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디커플링이란 말을 안 쓰고 디리스크라는 말장난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시급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 또 한 번의 여파가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글로벌, 국제화.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이제 신토부리에서 글로벌화로 넘어가던 세대였는데 글로벌화가 이제 끝났다는 게 명확해진 거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쐐기를 박았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면 안 되는데 침공했고 침공하면서 가스며 뭐 휘발유며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을 다 잠가버립니다. 독일은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독일은 원자력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독일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낙진 떨어졌을 때 공포를 기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자력을 잘 안 쓰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근데 유럽조차도 그걸 러시아가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 히토류에 대한 비중을 더 이상은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글로벌 체인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안 될 것 같다. 다중 채널 또는 옛날 그 중성주의인가요? 옛날에 그 친한 국가들끼리만 세금을 낮춰주고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나라는 뭐 사실 근래 들어서 뭐 친중이니 친민이냐고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친중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친중인 나라에서 사드를 들어올 리가 없죠. 미군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걸 어떻게든 중간 외교를 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호주가 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히토류를 광산이잖아요. 그렇죠. 광산이라는 게 굉장히 그 1차 산업, 2차 산업인가? 산업 시대 2차긴 하지만 사실상 1차와 다름이 없네요. 네. 네. 자연을 굉장히 많이 훼손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막 그냥 당해서 하라오. 당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뭐 당해서 하라는데 독재 국가의 장점이자 단점 아니겠습니까? 하라면 해야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나라가 하라면 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컸긴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췄고. 근데 이거를 중국 수준으로 쫓아가려면 선진국에서 하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환경적인 뭐 규제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쫓아가야 되는데 그 환경적인 게 엄청 크죠. 다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토류 뽑아서 만드는 게 2차 전지고 그 풍력 발전소인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탄소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거 지키자고 산 파내고
광산 마구잡이로 막 개발하고 거기 또 가서 막 사람들 들어가서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폐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이런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이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